자, 2학년 학생들, 역학과 에너지. 일단은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랬어요.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면은 두 사람씩 타가지고 앞에 이렇게 사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대관람차라고 해요. 대관람차. 놀이공원에 가서 타본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은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속력은 일정하면서 방향이 계속 변하죠. 방향이 계속 변해. 이렇게 방향이 대관람차. 색깔이 안 보이면 자 이렇게 방향이 계속 변하는데 이 화살표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되겠고, 가만히 떨어뜨린 공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자유낙하는. 그 다음 위로 던져 올라가는 야구공,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고, 그네를 타고 있는 거 다 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굴러내려가는 공의 운동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속력이.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시간 그래프는 3번이 되겠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은 어떻게 된다면은 V는 이퀄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고, 2번 공식은 S는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됐었고, 3번 공식은 EAS는 이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됐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서 시간 t하고 여기 이동거리하고 s는 t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3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여기서 보면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오는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VT 그래프는 1번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동거리하고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포물선 방정식 이렇게 t제곱에 비례하는. 자, 그 다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는 속력이므로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 즉 아래로 볼록한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프 가나는 어떤 물체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이것을 속력 V, 시간 T, 자, 요걸 V, 요걸 T 그러면은 요건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등속 운동이 되겠고.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더라? 가속도라고 그랬죠?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가와 같이 운동하는 거, 이제 금방 거기서 보면은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오는 공.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운동이에요. 바이킹, 왔다 갔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 가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계속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변해요. 이것들은 또. 낙하하는 공,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오는 공하고 낙하하는 공이 있는데, 나번처럼 등속 운동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 다음 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자,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랬네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이네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아까 대관람차죠. 대관람차. 등속 원운동 하는 거예요.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공. 또는 뭐죠?
대관람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큰 원을 그린다. 그래서 대관람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면 자 이렇게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죠.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해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고 속력의 크기, 요 화살표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자, 그림과 같이 실 끝에 물체를 매달아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체에 대한 설명, 등속 원운동을 지금 계속 나오겠네요. 운동 방향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접선 방향이다 그랬죠. 원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 이 힘이 구심력이다 그랬어요. 이 힘이 뭐라고? 구심력.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못 도망가게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래야지 등속 원운동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쪽으로 당기는 이 구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려요. 여기서 실이 끊어졌다.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여기서 실이 끊어졌다.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알겠어요?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접선과 수직한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과 수직한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접선과 수직 방향. 이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구심력. 구심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직각을 이루어요. 구심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직각.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요 접선 방향, 요것이 물체가 날아가는 방향이죠. 요 구심력과 항상 직각을 이루어요. 여기서 놓으면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직각 방향.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여기 직각 방향이 된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죠. 수직을 이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자를 화살표 방향으로 갑자기 쳤더니 동전은 아래로 떨어졌어요. 왜? 관성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옆에 차가 와서 때리니까 푹 수평으로 날아가는 운동을 하겠죠. 수평 방향으로 가고요. A는 자유낙하하고요. 자, 그랬을 때 동전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전 너무 글씨가 큰가요? 문제가 한꺼번에 안 나와서 그래요. 자, 동전 A, B 모두 속력만 변한다. 자, 여기에서 A, B가 다 속력 변하죠. 방향도 변하는 거 있어요. 동전 A, B 모두 방향만 변한다. 틀렸어요. 동전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르다. 같아요. 자, 동전 A는 속력만 변하고 힘의 방향은 다르다. A는 속력만, 동전 B는 방향만 변한다.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죠. 속력도 변해요. 동전 A는 속력만 변하고 동전 B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는 속력만 변해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 아래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이것은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뭐가 돼요? 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 방정식,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전 A는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되고 동전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번.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에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랬네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알짜 힘 그러기도 하고 순힘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네트 포스 이렇게 불러요. 네트 포스 이렇게 순힘, 알짜 힘. 그래서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순힘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가 뭐예요? 순자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할 때는 알짜 힘, 진짜 힘이라는 뜻인데 자, 왼쪽 방향도 4N으로 당기고 오른쪽 방향으로 4N으로 당기고 이것은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없어져 버려 이 힘은. 그러면은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N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물체는 위쪽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2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2N만 살아있어요. 따라서 이 물체의 전체적인 총합은 위쪽으로 2N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만을 구하려 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2N인데 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자,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해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자, 질량이란 말 누가 말했어요? 뉴턴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맞는 말. 자, 선생님이 지금 지워야 되겠는데요. 뭐 마치 답인 것처럼 일본에다 동그라미를 쳐놔버렸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맞는 말. 관성이 큰 물체는 가속시키기 어려워요. 질량이 클수록 가속시키는데 큰 힘이 들어가요.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관성이 없다? 아니에요.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출발시킬 때, 운동을 시킬 때 관성의 크기만큼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운동 중인 것은 다 관성이 있어요. 관성은 4번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맞아요.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관성 때문에 그래요. 가려고 하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어떻게 된다? 관성이 크다. 자,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하므로 관성이 큰 물체일수록 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의 관성은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도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들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므로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그림과 같이 헐거워진 망치 자루의 손잡이를 바닥에 땅 하고 부딪히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망치 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은 망치 자루는 갑자기 정지하죠. 그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망치 자루는 갑자기 정지하게 돼 있어요. 망치 자루는. 망치 머리가 계속 아래로 운동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헐거워진 망치를 안쪽으로 박는 거죠. 계속 못을 박다가 보면은 이 망치 머리가 이쪽으로 나가서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100번을 망치질을 했다, 못을 박았다 그러면은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맞았어요. 망치 자루는 갑자기 정지하겠죠. 기억번도 맞았어요. 빗면에서 굴러 내려온 물체가 수평면에서 운동하다가 멈추는 현상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 관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관성을 이용해서 망치 머리를 망치 자루에 깊숙이 받는 건데,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 망치 자루는 갑자기 정지하고 머리가 계속 아래로 운동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기억 니은인데 여기는 니은 디귿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건 관성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관성이고 이것도 관성이고.
자, 그래서 헐거워진 망치 자루와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 머리가 단단히 고정되는 원리는, 망치 자루는 정지하더라도 망치 머리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아래로 더 내려가려고 하여서 망치 자루에 단단히 박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힘과 가속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용수철을 가지고 이제 힘의 크기가 써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질 않죠. 그래서 여기가 5N이면 5N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5N이면 5N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빨리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하고 힘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m분의 F, 이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죠. 이쪽이 결과, 이쪽이 원인. 그래서 우리 물리학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다. 그래서 인과율 그랬다고 그랬죠. 하여튼 가속도하고 힘은 정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A는 이퀄 m분의 F고, F는 이퀄 ma 그러면 이것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이야. 힘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인과율, 결과는 왼쪽에, 원인은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3개의 동일한 물체를 용수철 저울 A, B로 연결하고 30N의 일정한 힘을 당겼다. 동일한 물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질량을 우리가 M으로 보면, 질량을 M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M, 다 똑같대요. 질량이 M으로. A와 B의 눈금이 가리키는 값은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30N으로 당겨주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만약에 다 5kg이라고 생각해봐. 5kg. 요것도 5kg. 질량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5kg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30N으로 당겼더니 30N은 질량이 3개가 5kg이야. 그러면은 15kg이 M이고 가속도는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5분의 30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30N인데 여기 요놈은 5kg이 빠졌어. B에는 5kg, A와 B, 여기 B에는 5kg이 2개니까 얼마가 될까요? 10kg에다가 2m/s 제곱이야. 자, 여기 용수철 P는 2개의 질량 10kg 곱하기 2m/s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20N이 걸리겠죠. 자, 여기는 20N이 걸리겠다.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될까? 여기 A는 5kg 밖에 없잖아. 5kg 곱하기 2m/s 제곱, 가속도가 다 똑같아. 5, 2, 10N. 자, 이 녀석한테는 용수철 저울이 10N으로 나올 거다, 이게. 그래서 A가 10N, B가 20N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면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새 물체의 가속도는 3m분의 30N이 되니까 m분의 10이 되죠, 가속도가. 그러면 A가 당기는 힘 FA와 같으므로 FA는 m 곱하기 10이니까 10N이 돼요. FA. 제일 왼쪽에 있는 용수철은 10N. 또한 가장 오른쪽의 물체 B가 왼쪽으로 당기는 힘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은, 오른쪽은 30N, 왼쪽으로는 10N이 잡아다니니까 나머지 합력이 20N이 작용해요.
자, 그래서 A는 10뉴턴, B는 20뉴턴을 가리킨다.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5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1kg인 물체를 A, B를 가는 줄로 연결하여 도로에 매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그때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주면서 설명했던 거야. 자, 그때 가속도의 공식 여러분들 교과서에 찾아보면 나와요. 선생님 교과서를 찾으러 갈게. 잠깐만 기다려. 교과서 24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에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가속도 외워놔라. 가속도 A는 두 개의 질량을 더해라. MA, MB 질량이 지금 두 개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그래가지고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력이라고 그랬죠. 줄에 작용하는 힘.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자, 두 개의 질량을 더하고 분모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두 배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G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거 말할 것도 없어. A와 B에 작용하는 합력의 B는 그랬어. 합력의 B는 2대1이다. 왜?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가속도는 같은데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A의 A에 작용하는 힘은 합력의 B는 2 곱하기 가속도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힘은 1 곱하기 A가 될 거야. 그러죠? 2대 1이 되겠죠. 합력의 B는. 자,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A의 무게와 같은 건 아니죠. A의 무게에서 뭘 빼줘야 돼요? 장력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뭐가 되냐면은 합력은 물체 A에 작용되는 거 2kg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죠. 요것은 뭐가 돼요? 중력에서 M 곱하기 G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자, 2kg 곱하기 가속도 A는 M이 얼마냐면은 2 곱하기 정력 가속도 10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를 구해버릴까? 2 더하기 1은 3, 2 마이너스 1은 1, 3분의 1G야. 가속도 A가 3분의 10이야, 3분의 10. 그러면 3분의 10 곱하기 2, 3분의 20, 20 마이너스 T. 자, 그러므로 T는 20 마이너스 3분의 20. 그러면 3분의 60이니까 장력 T는 3분의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3분의 40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kg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해도 되고 3분의 20네 뭐. 합력이 3분의 20이야 이쪽으로. 3분의 20N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력의 B도 2대 1이다. 왜? 가속도가 같고 질량의 차이가 2대 1이니까, 질량 B가 2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합력은 중력 마이너스 줄이 된다. 합력은 중력 T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T 이렇게. mg 마이너스 T, mg 마이너스 T 요거 된다 이게. 왼쪽이 합력.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답이야?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5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두 물체 A, B의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때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A의 2배이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A고 이게 B인가 봐.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까 A는 10초 동안 이거 시간 t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20m/s 변해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2m/s 제곱이 나오고 가속도죠. 속력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B는 여기가 10이야 10. 10. 그래서 1m/s 제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A가 2, B는 1이니까 A가 B의 2배가 맞아요. 질량은 A가 B의 2배이냐? 아까 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힘이. 질량이 같다고 그랬나? 그러면 힘은 2배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가속 힘이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운동 방정식 F는 이퀄 ma에서 힘 F가 일정한데 질량이 다르구나. 질량이 달라서 가속도가 달라졌구나. 그러면은 가속도 B가 2대 1이면은 질량 B는 반대야. 1대 2. 질량은 A가 B의 2분의 1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루트 2배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질량은 A가 B의 뭐가 된다? A가 B의 2분의 1배. 아, 니은번이 틀렸네요. 디귿번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속도가 다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2분의 1 AT 제곱만 나왔냐 원래는 가속도 운동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왜 AT 제곱만 나왔냐 요거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2배 차이가 나. 그러면은 t의 제곱은 2분의 1 as 이렇게 되니까 자 t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a분의 루트 2s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2대 1이니까 여기다 2를 쓰고 또 하나를 1을 써봐.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2배가 되죠. 루트 2배. 유리화를 했을 때 루트 2배. b가 a의 루트 2배이다. 걸리는 시간은 b가 더 a보다 더 많이 걸리죠. 디귿번 맞네요.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56번이 4번이 되죠. 기억 디귿번이 되겠어요. 자, 57번은 작용 반작용 법칙. 천정은 실로 매달아 놓은 추를 나타내는 것이다. F는 추의 작용은 중력이다. 자, 중력이란 뭐냐면은 중력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자, 그러면은 요것은 뭐냐면은 요것은 F는 뭐냐면은 F는 중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추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놈과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뀌어. 추가 지구를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는 뭐냐면은 여기 작용점이 같이 있어야 돼. 자, 뭐가 돼야 돼? 여기.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 돼야 돼.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이게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죠? 실이 추를 당기는 힘. 그래서 57번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여기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작용 반작용인 관계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자, 요것과 작용 반작용 관계는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3번, 4번에 가 있어. 또한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한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야.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평형을 이루는 힘은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야.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야.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이렇게.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는 알자 힘이 0인 거고, 알자 힘이 0이야. 그런데 추가 지구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은 알자 힘이 없어요. 알자 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알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의 평형 관계는 알자 힘이 0인 거고요.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공이 놓여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그림이고, 이때 작용하는 힘들 중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을 골라와라 그랬네요. 아이고, 여기서 잘려버렸네. 자,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작용 반작용 관계. 자, 그러면은 여기 기억니은 디귿에서 봅시다. 기억니은 디귿에서 뭘 보냐면은 지구가 공이 지구를, 기억과 리을이 작용 반작용 관계 먼저 씁니다. 지구가 책상을 그러면 책상이 지구를 해야 되죠. 그러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책상이 공이 책상을, 작용 반작용 관계는 기억하고 리을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리을. 자, 그러면 이제 책상이 공을 떠받치는 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것은 기억 리을로 찾았어. 두 힘의 평형 관계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하고 평형 관계는 뭐가 되냐면 책상에 공을 떠받치는 힘이야. 기억하고 디귿은 힘의 평형 관계가 돼야겠어. 힘의 평형 관계. 그 다음에 니우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은 지구가 책상을. 그러면은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 없죠. 책상이 공을 떠받치는 힘. 자, 지구가 책상을 당기고 있어. 책상을 여기에서 땅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 이거에 대하거든. 없어. 그러면 기억 리을과 기억 디귿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찾아볼까요? 어디가 있어요? 기억 리을이 작용 반작용, 기억 디귿이 힘의 평형. 네, 어디가 있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읽어봅시다.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작용이니까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합력을 구할 수 없어요. 알자 힘을 구할 수 없어요. 힘의 평형 관계인 것은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0이에요. 자, 두 힘의 합력은 0. 이게 바로 뭐다? 힘의 평형 관계고. 합력을 구할 수 없다. 작용 반작용 관계고. 그래서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과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으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
자,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하고 책상에 공을 떠받치는 힘하고 한 물체에 두 힘이 적용해. 자, 이것은 힘의 평형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속력 4V, 2V로 운동하던 질량 M인 두 공 A, 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2V, V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다.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여기는 ET. 자, 여기는 ET. 여기는 T.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맞는 거 골라라 이거죠. 벽과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운동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라. 자,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을 M 곱하기 2V가 되겠죠. M 곱하기 2V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함이 없잖아. M 곱하기 자 2V는 왼쪽인데 이걸 플러스로 봤어. 4V는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4V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6MV가 되겠어요. 6MV 자 그래서 틀렸어.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크다. 가는 6MV가 됐어요. 이제 막 계산했어요. 나는 얼마인가 봅시다. 나는 M 곱하기 오른쪽을 플러스로 봐. MV 마이너스 자 M 곱하기 마이너스 2V 그러니까 3MV가 돼요. 그렇죠. 가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보여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힘 곱하기 시간 델타 T는 델타 MV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A부터 한번 해봐봐. 자, 힘 A는 2초 그 다음에 여기가 6MV예요. 6MV 그러니까 FA는 3이 되겠어. 3 그런데 FB는 어떻게 돼요? FB 곱하기 T는 3MV 여기 T가 1이야 1 이거는 FB 곱하기 1은 3MV FB는 3MV 똑같아. 같아야 돼. D급은 틀렸어. 자 그러면은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겠어요. 네. 67번에 니은번만 맞는 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한 건 여기서 정리하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6MV 아까 계산하니까 6MV 나왔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가 6MV 나는 3MV가 되죠. 아까 여기 계산했죠. 3MV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벽과 공이 받는 힘의 크기는 같으므로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따라서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거야. 그런데 다만 이제 D는 B의 충돌 시간을 T라고 했고 A의 충돌 시간을 ET라고 했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도 2배. 여기가. 자, 여기가 시간도 2배인데 운동량의 변화도 2배. 시간은 T인데 운동량의 변화는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F는 T분의 I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3MV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똑같이. T분의 3MV가 나오더라.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자, 그 다음에 68번. 그림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두 우주인 A, B가 서로 손을 맞대고 미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주에서 이런 놀이 하고 있으면 재밌겠네요. 돈을 수천억 쓰고 올라가가지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접촉하는 시간, 또 작용 반작용 걸리는 힘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크기는 서로 같아요.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0이다. 그러겠죠.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0일까요? 아닐까요? 합은 0이 돼야 되겠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손을 뗀 후 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누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랬어요? 질량이 같다 그랬나? 질량이 큰 것이 A래요. A가 질량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질량이 큰 사람일수록 천천히 멀어지고 질량이 작으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A가 더 느려요. A가 더 느리다 이런 뜻이야.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두 우주인이 서로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힘 같고 시간 같으니까 충격량 크기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A와 B가 같은 충격량을 받았어요. 근데 충격량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충격량의 합은 0이야.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의 합도 0이 될 거고요. 자, 디귿번은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둘이 탁 쳤어. 그러면 질량이 큰 녀석은 천천히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녀석은 많이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장에 가서 몸무게가 작은 사람하고 몸무게가 큰 사람하고 부딪히면 몸무게 큰 사람은 조금 움직이는데 몸무게 작은 사람은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너무 많이 움직여요. 자, 트럭하고 택시하고 부딪히면 누가? 택시가 많이 튕겨져 나갑니다.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 속도 크기는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질량이 클수록 작다. 그래서 질량이 큰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임펄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델타 V, M 곱하기 델타 V하고 같아. 자, 힘과 시간의 곱 빠졌고, 충격량의 단위는, 자, 힘의 단위가 뉴턴이거든요. 근데 F는 이퀄 MA니까, 이것이 킬로그램이고, 질량이, 가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요것을 그냥 뉴턴이라고 했거든요. 뉴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을 풀었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에다가 시간 t를 곱해요. 세크를 곱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없어져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이것은 충격량의 단위는 요게 아니고 속도 운동량의 단위가 같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같아야 돼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틀렸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죠. 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네.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3번, 4번 여기 한꺼번에 설명해 놨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임펄스 I는 힘 곱하기 시간.
자, 힘의 방향과 같고 따라서 힘의 방향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같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주고받은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충돌할 때 두 물체가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이고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니까 운동량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잖아요. 2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73번으로 가서 그림은 질량 4kg인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는 2뉴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녀석을 운동량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운동량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자, 즉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 자, T분의 M 곱하기 델타 V예요. 여기 운동량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 T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여기가 3초예요. 3초. 3초 동안 질량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가 8에서 2에서 8로 변했으니까 얼마예요? 8에서 2 변한 거니까 6만큼 변한 거예요. 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얼마냐? 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2뉴턴이라는 뜻이잖아. 2뉴턴. 자, 그래서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는 2뉴턴이다. 2뉴턴이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아까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만 계산하면 돼. 6이에요. 6. 여기요. 분자에 있는 거 6kg 미터 퍼 세크. 6뉴턴 세크 맞아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0일 때 2m per s 했는데 여기 보면 2m per s인지 모르는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처음에 질량이 4kg이라고 그랬어요. 4kg. 4kg. 질량이 4kg인데 여기에 8이라면은 얼마 할까? 속도가 2가 돼야 되겠지. 8kg 미터 퍼 세크는 뭐가 돼요? 4kg 질량 곱하기 속도죠. M 곱하기 V가 여기 3초일 때 여기 8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4kg 곱하기 V가 8kg 미터 퍼 세크 된 거야. 그러니까 V는 4분의 뭐가 돼요? 4kg 분의 8kg 미터 퍼 세크가 되니까 kg 없어지고 4분의 8이니까 2가 되죠. 2m per sec가 V가 되겠네요. 3초 때 물체의 속력은 2m per sec이다. 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다 답이 되겠다. 자, 여기서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어요? 힘을 작용하는 시간 분의 충격량이죠.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3초 동안이었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였어요? 2에서 8로 변했으니까 6kg 미터 퍼 세크. 그래가지고 가해준 힘이 3뉴턴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3분의 6이니까 2뉴턴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2뉴턴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 자, 니은번을 보면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8kg 미터 퍼 세크에서 2kg 미터 퍼 세크를 빼니까 6kg 미터 퍼 세크다 이게. 6kg 미터 퍼 세크 나 6뉴턴 세크나 똑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단위 같죠? 자, 3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이 8kg/m라고 했으니까 P는 mv에서 8kg/m가 질량은 4kg짜리니까 속도가 얼마냐? 이거 딱 나와버리죠. 4하고 이렇게 하면 2m/s가 되죠. V는 2m/s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질량이 같은 두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그림 가와 같이 말 위에 떨어진 계란은 깨졌어요. 왜 그러냐? 충격력이 컸어요. F가 크고 T가 작았어요. 근데 나는 왜 안 깨졌냐? F가 충격력은 작고 델타 T가 컸어요. 그렇죠? 요것과 요것은 서로 같은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란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가에서나 나에서나 충격량은 같아요. 틀렸어요. 계란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틀렸어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디가 더 커요? 가가 더 커요. 그래서 깨졌어요. 자, 계란이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과 변화량은 가와 나에서 같죠. 운동량과 변화량, 충격량 다 같아요. 자, 그래서 I는 FA 곱하기 델타 TA는 FB 곱하기 델타 T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녀석이 크고 이 녀석은 작은데 여기는 이 녀석은 작고 이 녀석이 커져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깨져 버렸다 이거지.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가와 나의 경우에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같아요. 충돌 후에 운동량은 0으로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과 변화량이 같다는 거예요. 디귿번이 정답이고 기억은 왜 틀렸냐면은 충격량은 운동량과 변화량과 같으므로 계란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가하고 나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크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왜 틀렸냐? 충격량이 같을 때 힘과 충돌 시간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바닥에 충돌하여서 힘을 받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으므로 계란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번을 봅시다. 그림은 원주민이 긴 대롱구 한쪽에 작은 화살을 놓고 화살을 넣은 쪽 대롱에 입을 대고 수평 방향으로 불어서 화살을 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도 길이가 긴 대롱을 사용하면 화살이 멀리 나간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실험을 하면서 보여준 거 종이를 여기에다 대고 종이를 여기에다 대고 훅 불었더니 이만큼밖에 안 나갔어. 근데 종이를 여기에다가 대고 이쪽 끝에다 대고 훅 불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졌잖아. 그죠? 내가 부는 힘은 똑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이렇게 멀리 나갔어. 자, 그래서 포신이 길수록 어떻게 된다? 멀리 나간다. 그래서 대포는 포의 길이가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나간다. 맞는 말. 테니스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쳐야지 공을, 그렇지. 테니스 공을 여기서부터 잡고 쭉 밀어줘야 돼. 그러면은 시간 t가 길어졌다는 거죠. 밀어주는 느낌, 델타 t 값이 커졌다는 거야. 그러면 공이 빨라져. 멀리 가. 속도도 빨라지고. 번지 점프를 할 때 잘 늘어나는 줄을 사용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늘어나는 줄. 그러면 델타 t가 크니까 이때는 f 값이 작아지겠죠. f 값이 작아져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델타 t를 길게 했다는 것에서는 같으네. 잘 늘어난 줄을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할 때는 늘어난 줄을 사용했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은 맞는데 번지 점프를 할 때 잘 늘어나는 줄을 사용하는 것은 델타 t가 커졌으니까 f 값이 작아져 버렸어요. 여기는 f 값이 작아졌죠? 여기는 f가 일정하거든요. 지금 이 두 개는 f가 일정할 때 시간 t가 길어진 거예요. f는 일정한데 시간 t가 길어져서 I 값이 커진 거고 2번도 자 이거 f는 똑같은데 델타 t가 커져서 I 값이 커진 거야. 속도가 커진 거야.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할 때는 델타 t가 커져서 힘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번에 해당이 안 돼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요것만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에서 같은 크기의 힘 F를 작용할 때 충격량은 시간에 비례한다. T에 비례한다. 그런데 힘은 일정한데, 자, 같은 크기의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T가 크니까 길어졌어. 근데 그래서 대롱의 길이가 길면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므로 화살이 멀리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디귿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니까 포탄이 멀리 나간다. 맞고. 테니스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치면 테니스 공이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죠? 충격량이 커지고 따라서 공을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디귿번은 지금 왜 틀렸는지 봐야죠. 힘 곱하기 시간에서 I가 같을 때 힘 F의 크기는 작용하는 시간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는 잘 늘어나는 줄을 사용하는 것은 줄이 늘어나면서 T 값이 커지니까 F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것이 일정해요. 요것이.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힘이 일정하거든요. 이 두 놈은 힘이 일정한데 여기서는 힘의 크기가 작아져 버렸어. 그래서 디귿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80번도 마찬가지. 예. 에어백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작아요. 왜? 델타 T가 크니까 자, 충격량 I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F 곱하기 델타 T에서 요게 크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야.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요것은 일정하고 이건 변함이 없고. 자, 이와 같은 원리는 뭐냐? 요것은 델타 T가 커지니까 커지고 F가 일정이야. 근데 이거는 F가 작아지는 거잖아. 타자가 방망이를 멀리 이러면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델타 T가 커지고 F는 일정해. 사람의 힘이란 똑같아요.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을 멀리 보내는 거 F가 일정하고 델타 T는 크고 근데 같은 힘을 가할 때 야구공이 농구공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은 힘의 크기는 같은데 델타 T가 증가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질량이 작아서 그래. 질량이. 야구공이 농구공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은 야구공의 질량이 더 작아요. 농구공보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자, 농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손에 힘을 덜 받는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델타 T를 길게 하고 그러면은 힘 F가 작아지는 거야. 충격량은 같아. 일정한데. 그러면 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되겠어. 5번.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봐봐. 요것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요것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요거지. 시간을 길게 했더니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게 일정해. 그러면은 농구공을 받을 때 뒤로 손을 빼는 것하고 저기 번지점프하고 같은 원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농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1, 2,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을 길게 해갖고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야. 충격량이 여기서는 일정한데, 여기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한데. 자, 4번은 같은 힘을 가하면은 요거 질량이 작은 야구공의 가속도가 더 크니까 야구공이 농구보다 더 멀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운동량과 관계가 없어. 질량 때문에 그래요. 자, 88번. 그림과 같이 야구 선수가 야구 장갑을 끼고 야구공을 받았어요. 야구공이 야구 장갑과 접촉하면서 멈출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네요. 옳지 않는 것. 자, 공의 운동량이 점점 작아진다. 공의 운동량이 점점 작아지네요. 왜? 속력이 줄어들겠죠. 공의 질량이 클수록 공의 운동량이 크죠. 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맞았어요. 공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손이 받은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의 크기, 충격력이라고 그래요. 충격력. 힘이에요, 힘. 여기서는 충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I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어. 자, 공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손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렇죠.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8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단원이 되겠죠. 여기 좀 읽어줘야겠네요. 해설을. 자, 1번 공의 속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멈춤으로 공의 운동량은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되겠죠. 두 번째,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공의 질량이 클수록 공의 운동량이 커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요. 공이 손으로부터 받는 힘과 손이 공으로부터 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니까 시간도 같아요. 접촉 시간도 같아요.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손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4번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할 때 공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I는 이퀄 F 곱하기 T에서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F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